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등식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쭉 걸쳐서 1차 부등식 또 이런 것들이 연립된 연립 부등식, 그 다음에 차수가 하나 늘 수 있죠. 2차 부등식, 또 2차이면서 연립된 여러 가지 부등식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등식을 공부를 할 때는 거의 이제 방정식과 거의 같은 상황이 놓고 방정식을 풀 때 했던 방법들을 이용하며 약간의 차이점만 생각을 한다면 부등식도 좀 쉽게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등식 또는 부등호를 이용하는 수학적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이 도로 표지판을 보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지판은 뭐냐면 차 간 거리를 최소한 어떻게 해요? 50보다는 더 멀게 그 이상 뛰어야 되면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차간거리를 우리가 x라는 문자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 표현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면 뭡니까? 바로 x는 5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더 작아야 안전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하라는 표현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다른 문자 y를 생각해 본다면 100 이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실제 어떤 현상, 이 현상을 역시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때 부등호로 표현되는 상황, 이 부분을 우리가 부등식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역시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된다면 방정식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 표현된 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등식의 성질, 방정식은 등식이니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갔는데,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풀이에서는 바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등식의 성질과 거의 유사해요.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 괜찮습니다. 성립해요. 다시 말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등식의 경우에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이것만 잘 주의를 해주면 거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바꿔나가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1차 부등식 제일 간단한 거잖아요. 역시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죠. 도넛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전체 23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 상자에 6개씩 들어있다. 그럼 몇 상자를 가져오면 될까? 문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 개수는 6x가 되겠죠. 6 곱하기 x. 그런데 이것이 사람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죠.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났더니 뭐가 됩니까? 바로 1차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부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바로 부등식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차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바로 이것이 이 부등식의 해, 이렇게 됩니다. x의 바로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개수가 소수, 분수 이렇게 복잡하다면 우리는 정수로 바꿔서 푸는 거 방정식처럼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괄호가 있다면 당연히 괄호를 풀어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쭉 정리를 해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음수로 나누는 경우에 바로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주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 이 활용 문제에서 바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수학적 모델링 방정식과 거의 비슷하게 일단은 변하는 것들을 미지수 x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부등식을 세웁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이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크다 작다, 즉 부등호로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일 때 부등식을 세우면 바로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앞에서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주고요.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속에 들어있는 관계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관계들을 보니까 어때요? 정액요금 1,500원을 낸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한 달 동안에 무제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는데 한 곡당 따진다면 6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몇 곡 정도 될까? 이 관계. 그럼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600 곱하기 x라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최소 몇 곡 이상을 내려받아야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당연히 이 한 곡 한 곡씩 계산된 게 이것보다 커지는 어떤 지점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쭉 한번 옆에 풀이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각각 한 곡씩 내려받을 때 600x라는 과정, 그 다음에 정액제를 이용하는데 이 핵심 관계를 우리가 수학적 모델인으로 나타냈고요. 이걸 2차 방식 풀이를 해봤더니 이렇게 17.5 이상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17.50은 아니잖아요. 이 정수 형태로 표현돼야 되니까 18곡 이상 내려받는다 볼 수 있을 텐데, 확인해 봅니다. 확인을 해보면 17곡일 때, 18곡일 때 이 정액제인 금액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문제 상황의 뜻에 맞는다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부등식을 이용한 수학적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은 우리가 연립방정식하고 비교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2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문자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그러니까 문자를 한 개로 줄여주는 테크닉, 다시 말해서 가감법이라든가 대입법,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거든요. 자,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연립부등식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요. 문자가 그대로 한 개예요. 문자는 한 개인데 그냥 식이 2개입니다. 당연히 문자를 개수를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푸나요? 바로 각각을 풀이하는 거죠. 각각을 풀이해서 우리가 답을 쓸 때 어떻게 쓴다? 공통범위를 구하게 된다. 이게 바로 연립부등식 풀이의 핵심입니다. 연립방식하고 비교해서 잘 보고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1차 지금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식을 그대로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 식도 그대로 풀어준 다음에 공통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직선 위에 지금 범위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공통범위가 되겠죠. 그걸 보고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고 가도록 하고요. 자,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시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 대개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는 점은 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방정식 풀이보다는 오히려 2차 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풀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죠. 2차 부등식, 이 식이 0보다 크지는 그런 어때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바로 2차 부등식 풀이죠. 자, 이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이 앞부분을 y는 이렇게 바꿔봐요. 다시 말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이 y가 0보다 커질 때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걸 함수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핵심이 됩니다. 그럼 x절편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라는 방법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한다면 이것이 0이 되는 지점, 다시 말해 x1 또는 5, 이게 바로 우리가 x절편이 되잖아요. 1과 5 여기 지금 구해놨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거는 a가 지금 양수니까 아래쪽으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그럼 여기서 y가 0보다 커지는 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에서 이 x축 위에 있는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바로 x값,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식으로 부등호로 표현해 준다면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를 학습하고 2차 부등식을 풀면 아주 편하게 지금 풀이 나갈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연립 2차 부등식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연립 역시 부등식은 문자는 한 개입니다. 식이 2개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푼다? 각각을 풀면 되죠. 각각을 풀어서 답을 쓸 때 바로 공통 범위,
이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연립부등식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할 필요 없고요. 자, 이를 각각을 풀어주면 역시 아까 2차 부등식 풀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서 x절편을 찾습니다. x절편을 찾아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2하고 4에서 아래쪽으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테니까 자, 이 y가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바로 안쪽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2하고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이가 바로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걸 풀어준다면 이게 뭡니까? 바로 0하고 3에서 역시 아래쪽으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면 0보다 커져야 되니까 이 바깥쪽 부분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것을 그려주고 공통 범위를 찾아서 바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